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12월 7일인 다음 주 수요일에 수능 성적표가 배부됩니다. 아직 가채점이긴 하지만 성적이 발표되면 30일에 시작되는 정시원서 접수까지 3주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데다 특히 가장 많은 학생이 몰려있는 중위권 수험생들은 고려해야 할 대학 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골라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집군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 전형 방법을 숙지하시고요. 대학별로 다른 환산 점수를 계산해보고 지원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희망하는 대학의 합격선 근처에 있다면 동점자 처리 기준도 미리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명의 수험생과 정시 집중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선의 전략을 위한 상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제가 진학상담을 하면서 교통방송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교통방송에서 무슨 진학상담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교통방송은 교통을 안내하는데요. 우리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여러분들의 대학 가는 길을 안내하는 진정한 교통방송입니다. 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꼼꼼하고 세밀한 분석으로 맞춤 입시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해원여고 김명혁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수능 성적이 12월 17일에 발표가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수시 최종 모집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고 네. 거의 추가 모집이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릴 건 전화 얘기입니다. 그 학생이 원서를 쓸 때 기본 연락처와 비상 연락처를 적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문 닫고 있는 학교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마지막 날 추가 모집 마지막 날 5시 반경에 포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도 학생도 포기를 하고 네.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무음으로 둘 다 바꿔놓고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동일한 전화번호로 네. 학생에게 2번, 어머니께 1번 전화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가 다 끝나고 전화를 했더니 대학교 무슨 대학교 입학처입니다. 3번 전화를 드렸지만 기록을 남겼지만 3번 다 안 받으셨기 때문에 어머. 다음 순번으로 합격자가 넘어갔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학생들한테 부모님한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꼭 전화를 잘 챙겨서 받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진학과 진로 모두에 능통한 맞는 선생님이시죠. 인천 숭덕여고 유성호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숭덕여자고등학교 유성호입니다. 이제 진짜 다음 주면은 성적표가 나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까지는 원점수를 통해서 이제 내가 들어갈 대학이 어디쯤 될까를 따져봤겠습니다만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원점수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표준 점수와 그다음에 100분이 그 성적을 점수를 가지고 이제 대학의 눈높이를 이제 재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예상되는 자료 중에서 원점수는 있고 이제서부터는 성적표를 받으면은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하면서 내가 정시에 들어갈 대학을 찾아야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정시 지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런 정시 전략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 TBS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에서 입시 설명회와 1:1 정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수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10시간 특집 생방송 정시 합격 대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험생들의 정시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정재원 선생님, 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고려할 점이 있죠? 예, 다음 주 12월 7일까지는 저희가 현재 수능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실채점이 나왔을 때는 현재 상황하고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생명 분야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5.08등급, 수능 가채점은 평균 3.63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 36대 화학생명과학과, 나군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다군 서경대 전자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명 분야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수험생 학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 정시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아이가 이 성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네, 제일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점이 가장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합격 네. 가능성과 지원 전략까지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명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3학년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네. 국어 5.81, 수학 5.64, 영어 5.35, 과학 3.57로 국수형과 평균 5.08 등급입니다. 그리고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면 국어 원점수 73에 4등급, 수학 가형 원점수 80에 3등급, 영어 원점수 70에 4등급, 한국사 31에 3등급, 화학원 원점수 37에 3등급, 생명과학원 원점수 33에 4등급으로 평균 3.63등급이 예상됩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 가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과탐을 본 친구네요. 그래서 현재 중위권 내지는 중하위권으로 분류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대체로 이제 수리 가나형 이렇게 뭐 교차하는 대학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뭐 가산점도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김민혁 선생님 오늘의 정시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수학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할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백분위 국수영탄 평균 72.5인데 수학 가형의 백분위 수치는 80으로 학생의 국수영탄 평균보다 7.5점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할수록 반영 초점의 증강세가 나타나게 되므로 수학 가형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으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또 평균 72.5보다 백분위가 2.5 낮은 영어나 두 과목 기준의 탐구 영역은 좀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공략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수학 가형 가산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국수영탄 백분위 합은 290인데 이 점수대의 자연계열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 나형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형과 나형을 모두 인정하는 대학 가운데 가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학부모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신경 쓸 만한 대학의 수학 가형 가산점 부여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아이랑 찾아보았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제가 네.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생이 이제 성적대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대학들 위주로 정리했는데 일단 5%를 부여하는 수원 대진대, 10%의 상명, 용인, 을지대 성남, 서경, 삼육, 안양 차의과학대가 있고 15%로 인천대, 가다군에 있고 20%로 성공회대인데 나형에도 10%를 주기 때문에 사실 10% 정도밖에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강남대, 그다음 기타 한성대 10점. 그러니까 여긴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백분위 총점에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대학이 좋냐라고 물으시면 일단 10% 이상을 주는 대학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고 이건 구체적으로 대학과 연결지어서 그 방송 후반부에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정시 포인트와 관련돼서 과학탐구 영역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분위를 기준으로 과탐 두 과목을 반영할 경우 우리 학생의 점수는 75지만 한 과목을 반영할 경우 82로 두 과목 반영할 때보다 약 7점의 상승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따라서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합격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로 일단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이 수학 가형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산점을 좀 활용해 볼 것, 그리고 과학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 학생의 수능 가치 점수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 점수, 예상 표준 점수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조합은 국수영탐 15, 35, 30, 20으로 461점의 대학인데, 이런 대학들은 이제 광운대, 세종대, 아주대가 있습니다. 그 표준 점수 기준으로 이제 제일 나빴던 조합은 균등으로 25%씩 반영이었고 459점 정도가 나왔는데, 이에 해당되는 대학은 이화여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학생은 이제 표준 점수 기준보다는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들을 더 많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서 백분위가 더 중요한데요. 백분위 기준으로 제일 좋았던 조합은 똑같습니다. 그 국수영탐이 15, 35, 30, 20으로 돼 있는 1순위 대학인데, 거기에 이제 그 광운대가 있었고, 제일 이제 점수가 떨어졌던 건 균등 25, 25, 25씩의 290점을 받은 대학인데, 그 대학으로는 이제 동덕여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숫자가 올라갔다고 내 합격 가능성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가도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숫자가 낮아져도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커트라인에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점수가 움직이는지를 더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을 진단할 때 상향, 적정, 안정이라는 평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지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정시상담 평가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먼저 상향입니다. 이제 상향은 우리 학생이 취득 성적으로 봤을 때 합격하기 좀 다소 어려운 이런 대학을 우리가 상향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불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적정은 이제 취득 성적과 학생의 지원 대학이 좀 일치할 때 합격 가능성이 이제 적정하다 이런 얘기고요. 안정은 이제 우리 학생의 점수가 높아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를 우리가 이제 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이 평가 기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의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삼육대, 가천대, 서경대였는데요.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볼까요? 네, 먼저 희망대학 가군 36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자, 모집 인원 20명, 2016학년도에는 지금은 화학생명과학과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뽑지만 화학과와 생명과학과로 전년도에 구분해서 뽑았습니다. 네. 화학과의 경우 4.43, 생명과학 경우 4.88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형 요소는 수능 100, 100분위 기준으로 반영을 합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수, 영 중에 두 가지를 고르는데 그 두 가지가 40, 40으로 총 80이 되고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해서 20을 반영합니다. 수학 가형에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한국사 3등급 이상일 때 총점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우리 학생의 그 원점수는 293점인데 기관들이 제공한 원점수 기준 가능성을 살펴보니까 어떠했냐면 294, 243, 314, 294, 203 좀 편차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기관을 보면 점수가 꽤 많이 남는다지만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을 때는 좀 점수가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세 개의 대학들의 평균을 내서 좀 따져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와 다섯 번째를 빼고 나면 그 세 개의 기관의 평균이 300.7 정도가 되고 우리 학생의 편차가 이제 7.7점 정도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왜 백분위를 반영한다고 해놓고 원점수 기준으로 따지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백분위가 실제 수능 성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백분위를 추정하고 그 백분위를 기준으로 표준 점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관들이 일단 원점수를 기준으로 원점수 합이 이 정도가 되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지금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점수로 말하는 거나 백분위로 말하는 거나 지금 편차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점수를 기준으로 기관들처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7.7점이 모자란다라고 말했지만 수학 가형의 가산점 10을 받아버리면 이제 이게 이제 줄어들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상향의 정도가 이제 가능성의 정도가 가산점을 받으면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밝히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희망대학 한국더 짚어주실까요? 예, 다군의 서경대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46명, 네. 경쟁률은 전년도에 3.84대 1이었고요. 전형 점수 100분위 기준 수능 100으로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은
국어 10, 수학 35, 영어 35, 탐구 20인데 수학 가형의 10, 과학 탐구의 5%의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단 이때 과학 탐구는 대다수 학생들이 다 과학 탐구에 응시했기 때문에 남이 받는 걸 내가 받는다고 이제 유리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아둘 것. 즉 과탐의 가산점 무력화되기 쉽습니다. 네. 여기서 그다음 학생의 원점수 기준 293점인데 그 5개 기관이 각각 301, 302, 313, 293, 291로 여기서 이제 쏠림 현상에 있는 3개 기관의 평균을 냈을 때 약 298.7로 학생의 원점수보다 이제 5.7점의 차이가 있어서 학생이 좀 모자랐는데 수학 가형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이것도 소폭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 상황이 돼서 네. 이제 어느 정도의 합격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상향 지원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이제 인서울권에서 약간 상향은 나오긴 했지만 우리 학생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희망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우리 학생이 이 상향과 함께 좀 같이 좀 배열할 수 있는 적절한 또 안정된 학교들 한번 추천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가구는 상향으로 삼육대 동물생명자원공학과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이기도 하고요. 적정으로 신한대 치기공, 안정으로 한신대 재활학과, 나군에서는 상향으로 을지대 성남 안경화학과, 적정으로 수원대 건축도시부동산학부, 안정으로 수원대 수학과, 다군에서는 상향으로 한선대 상상력 인재학부 야간, 적정으로 경기대 토목공학, 안정으로 한경대 전기전자제어공학과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천 대학들 중에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가군 36대에서 다른 학과를 한 곳 추천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 18명, 전년도 경쟁률 4.05대 1, 100분위 기준 수능 100으로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중에 2가지를 택해서 40씩 80을 반영하고 탐구 한 과목 20을 반영합니다. 수학 가형에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한국사 3등급 이상의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앞서 살펴본 그 학생의 원점수가 293점인데 5개 기관들의 배치점 중 쏠림 현상에 있는 3개 기관의 평균을 살펴봤을 때 298점이고 학생과 5점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 예비 12번까지 이제 빠졌던 대학이기도 하고 네. 학생이 가형의 가산점을 받으면 상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예측해 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가군에 원래 36대 화학생명과학과를 희망했었는데 이 같은 36대를 다른 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예. 추천 대학 한 곡 더 짚어주실까요? 네, 다군으로 한성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가산점 부여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대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218명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전년도에 학부나 학과 단위로 모집했던 걸 통으로 모집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일 많은 변수가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경쟁률은 2017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전년도 건 없고요. 100분위 기준 수능 100인데 반영 비율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30, 탐구 2과목에 10이고 수학 가형에 10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10%의 가산점보다 조금 유리한 면이 생기는 겁니다. 네. 학생이 이제 80 정도인데 10%는 8점이지만 10점을 받으면 2점 더 생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학생의 원점수를 보면 293점인데 3개 기관의 평균을 보면 294.3 정도가 나와서 1.3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산점이 배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0점의 가산점을 더하면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왜 주간은 안 되냐 이런 의문이 좀 들으실 것 같아서 가군에 이제 상상 이제 주간을 뽑는데 3개 기관의 평균을 내봤더니 316.3점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점수와 23.3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0점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해도 10점 넘는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군의 야간 한성대 이제 상상 인재학부에 주목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런저런 것들이 제가 걱정이 많이 돼서 가군, 나군, 다군에 각각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무슨 대학, 무슨 과가 몇 점 모자라고 몇 점 남는다는 엑셀 자료를 좀 만들어서 방송에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추천 대학들을 보니까 우리 학생의 가산점을 진짜 잘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님 잘 듣고 계신가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지금 막 좀 두렵기는 한데요. 네. 예, 상담받은 내용 잘 보고 아이와 잘 상의를 해서 예, 좋은 결과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